어젯밤 아주 깊이 자고 있었는데도 어둠 속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벌떡 일어나셨나요? 매일 밤 규칙적으로 2번, 3번씩 눈이 번쩍 떠지고 다리는 무겁게 움직이고 다시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한숨 쉬며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김서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매일 밤 2번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본다면 그것은 신장과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원래 신장이 쉬어야 합니다. 심장과 뇌도 깊이 회복하기 위해 활동 모드를 꺼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난다면 몸은 더 이상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의 15년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보이시죠?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각성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수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잦다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신장이 과로하고 있거나 몸이 조용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붓기가 가라앉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피부도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침대인가요? 소파인가요? 그리고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나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수원, 2번, 지역과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내용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무료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신장이 쉬고 아침까지 깊이 자는 비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간요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더 분명히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겠어.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면 심박수는 낮아져야 하고 혈압도 떨어져야 하며 뇌는 가장 중요한 회복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몸 전체가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2~3번씩 벌떡 일어난다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뇌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몸은 마치 밤새 꺼지지 않는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소변만 보러 갔을 뿐인데 요즘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자주 어지럽습니다. 그 답은 과학적 데이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약 1.8배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즉시 경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신경계가 긴장하고 뇌는 깊은 수면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이 수백 번 반복된다면 심장은 지치고 혈관은 긴장 상태가 계속되며 뇌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요는 더 이상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뇌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변을 덜 볼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그 근본 원인이 신장의 리듬 이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연결 지점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밤이 되면 신장은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몸이 제대로 꺼지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한 가지 야간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에 왜 신장이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드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원인을 봐야 합니다. 60세 이후 감소하는 야간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우 중요한 생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낮에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여과하고 소변을 만듭니다. 하지만 밤에 잠이 들면 몸은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이제 충분하다. 소변 생산을 줄이고 편히 쉬자. 이 명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ADH는 공장의 야간 관리자와 같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더 보존하도록 도와 깊이 잠든 동안 방광이 계속 차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 이 호르몬이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간의 공장이 제때 문을 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밤 근무를 하게 되고 여러분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던 한 환자가 떠오릅니다. 68세 박재호 씨였습니다. 그는 몹시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물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왜 매일 밤 3번씩 깨야 합니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하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간 호르몬 리듬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ADH 분비가 약해져 밤에도 신장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잠든 지 2-3시간 만에 방광이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장이 생체 리듬에 맞지 않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소변이 마렵다고. 사실 몸은 깨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밤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ADH가 감소하면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더 미묘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방광이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뇌가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광을 물이 담긴 통에 경보기가 달린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그 경보기는 통이 거의 가득 찼을 때만 울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아침까지 깊이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경보기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물이 조금만 차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방광 과민, 그리고 야간 저혈당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마 소변이 많이 차서 그렇겠지.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입니다. 방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뇌가 가짜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가장 쉽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혈당이 내려가면 뇌는 즉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 뇌는 일어나서 무언가를 먹으라고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일을 이용해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뇌가 방광에 신호를 보냅니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방광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잘못된 신호 때문에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이선희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에 가도 양이 많지 않은데 완전히 잠이 깨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과 신경계로 인한 가짜 경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뇌가 깊은 잠에서 끌려 나오는 순간 몸은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정신은 또렷해지며 수면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 혈당, 그리고 과민해진 경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이 되면 소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다리의 수분이 어떻게 다시 신장으로 돌아가
위험한 야간 소변 증가를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낮 동안의 다리 부종이 바로 밤에 소변이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아있고 신발이 갑자기 꽉 끼며 발이 무겁고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겠지. 하지만 몸은 이유 없이 붓지 않습니다.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로 몰립니다.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물이 작은 호수처럼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체액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고 신장으로 돌아갑니다. 신장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물이 다리에 머물러 있지만 밤에는 그것이 다시 순환계로 펌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신장은 당황합니다. 이미 밤인데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지? 그래서 더 많이 여과하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들며 방광은 더 빨리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든 지 2시간 만에 첫 소변 때문에 깼다고.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더 뚜렷합니다. 오래된 고혈압, 혈액순환 저하, 경미한 심부전,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생활.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최민석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다리가 조금 붓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갑니다. 저녁에 다리를 올려두는 습관과 식후 가벼운 걷기를 조정한 후 열흘 만에 야간뇨 횟수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야간뇨는 때로 방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중요한 점을 아셨을 것입니다. 야간뇨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액순환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위험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야간뇨를 더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5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가 호르몬, 신경, 혈당, 그리고 다리 부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옳다고 믿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년 넘게 신장내과에서 진료하며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뇨를 더 심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5가지 실수입니다. 일물을 저녁에 완전히 끊는 것,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전혀 안 마십니다. 하지만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매우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강한 자극제가 되어 방광을 더 쉽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김혜자 환자는 2주 동안 저녁 금수를 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야간뇨 증가였습니다. 방광이 진한 소변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만 줄이는 것입니다. 이 잠을 잘 자기 위해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소주 한 잔이면 잠이 잘 오겠지. 하지만 알코올은 ADH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즉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방광을 직접 자극합니다. 인천의 71세 이동수 씨는 매일 저녁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3번씩 깼습니다. 저녁 술을 10일만 끊자 야간뇨 횟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나이면 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70세라도 누군가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누군가는 4번씩 깹니다. 차이는 관리 방식에 있습니다. 부산의 박선영 어르신은 야간뇨를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조정한 뒤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나이는 선고가 아닙니다. 사방광을 훈련하지 않고 너무 자주 미리 가는 것,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방광도 근육입니다. 항상 조금 찼을 때 비우면 방광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배출해야 한다. 결국 용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원의 67세 최준호 씨는 낮에도 2시간마다 소변을 보았습니다. 간격을 3시간까지 늘리는 훈련 후 야간뇨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오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 수면제나 이뇨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수면제는 고령자에게 야간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야간뇨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리 방법이 잘못되어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실수들만 피해도 이미 절반은 나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잠들기 전 신장이 올바른 리듬으로 쉬도록 돕는 작은 신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야간뇨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야간 호르몬 감소, 방광의 가짜 경보, 다리 부종의 역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해답이 강한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 하나가 몸을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꿀 1스푼. 작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들기 30-40분 전에 순수한 꿀 1스푼만 드십시오. 복잡하게 섞을 필요도 없고 많은 물과 함께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꿀은 몸에서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켜 새벽이 삼시 저혈당을 예방하고 뇌의 가짜 방광 경보를 줄이며 신장이 밤근무를 줄이도록 이완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점은 뜨거운 물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60도 이상에서는 꿀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타서 마시고 싶다면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삼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꿀 대신 아몬드 칠화를 드십시오.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꿀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몬드 칠할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을 공급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며 야간 신경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고 안전하며 실천하기 쉽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다음 7가지 저녁 습관을 함께 해보십시오. 모두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저녁 식사 후 20-30분 가볍게 걷기, 다리의 체액을 미리 순환시켜 부종성 야간뇨를 줄입니다. 이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TV를 보거나 누워 쉴 때 2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십시오. 3저녁 식사에서 염분 줄이기, 짠 음식은 수분을 붙잡아 밤에 신장이 더 많이 여과하게 만듭니다. 4 자기 전 2번 배뇨하기, 양치 전 1번, 침대에 눕기 직전 1번, 조기 각성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5. 적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실내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강한 빛과 휴대전화를 피하십시오. 6. 종아리 마사지 50분,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체액을 위로 올려주십시오. 7. 오후 2-3시 이후 카페인 피하기, 커피와 녹차는 방광을 자극하고 수면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정해진 시간에 꿀 1스푼, 그리고 가장 쉬운 습관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3일 만에 수면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2주 후에는 거의 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내일 아침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오랜만에 깊이 잤다는 느낌으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 심혈관, 그리고 수면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60세 이후 감소하는 야간 호르몬, 새벽이, 삼시 저혈당과 함께 예민해진 방광, 낮 동안 다리에 모였다가 밤에 다시 신장으로 돌아오는 체액, 또한 저녁물을 완전히 끊는 습관, 저녁 술,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너무 이른 배뇨로 방광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 같은 흔한 실수들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올바른 방법의 꿀 한 스푼, 당뇨가 있다면 아몬드 7알, 그리고 가벼운 걷기, 다리 올리기, 저염 식사, 카페인 줄이기 같은 작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평소보다 짜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술이나 맥주를 더 자주 드시지 않았습니까? 김치, 장아찌, 고기 요리를 며칠 연속으로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명절 이후 야간뇨가 늘어나거나 다리가 더 잘 붓거나 잠이 더 얕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댓글로 현재 상태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신장이 더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